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랜더입니다. 자, 오늘은 블렌더 3.0 초보 강좌 8강 텍스처링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브젝트에 머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PBR 텍스처 및 노드 에디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이번 8강에서는 PBR 텍스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PBR이 무엇이냐? Physically Based Rendering, 즉 물리 기반 렌더링의 약자입니다. 들어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름만 더럽게 어렵게 지어놓고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시죠. 제가 예전에 만든 건데 바닥의 타일 모양에 집중해서 봅시다. 바닥은 분명히 플레인, 즉 2D 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핏 봤을 때 입체감이 들죠. 재질의 요철이나 질감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PBR 텍스처링입니다. 여러가지 맵, 즉 이미지를 가지고 표면 빛의 반사를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백무리 불여일견, 먼저 PBR 텍스처를 다운받아 봅시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Ambient CG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여러가지 고화질의 PBR 텍스처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자료는 CC0 1.0 유니버설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어떤 자료든 간에 저작권은 항상 잘 확인해주세요. 상단 메뉴에서 머테리얼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PBR 텍스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가 사용할 것은 나무, wood 텍스처입니다. 검색해 볼까요?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나무 텍스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목 재질보다는 가공된 우드 플랭크 스타일의 텍스처를 찾아주세요. 저희는 이걸로 오늘 나무 책상 재질을 구현해볼 겁니다. 들어가보면 미리 보기 이미지와 함께 다운로드 버튼이 보입니다. 화질과 형식별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8K까지는 좀 과하고 저는 4K로 하겠습니다. 뭐 원하시면 8K를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단지 용량이 거의 1GB 육박할 뿐이죠. 그리고 JPG와 PNG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가급적 비손실 압축 방식인 PNG 형식으로 다운받아주세요. 다운로드가 끝나고 압축을 풀어보니까 몇 개의 이미지 파일이 보입니다. 요놈들이 바로 PBR 텍스처의 맵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컬러입니다. 컬러 맵은 가장 기본적인 색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러프니스 맵입니다. 이건 지난 7강에서도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러프니스 값과 똑같은 겁니다. 이 텍스처의 고유한 빛 반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가 매끄러운지 또 어디는 좀 거친 표면인지를 시각화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노멀 맵입니다. 노멀 맵은 재질의 요철, 다시 말해 높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할지, 어디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노멀 벡터를 통해서 그 깊이감을 구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픈GL과 다이렉트X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해서 잘 보시면 서로 반전 형태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오픈GL 맵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노멀 맵과 동일하게 높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노멀 맵은 실제로는 평면이고 요철의 느낌만 주는 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로 메쉬의 변형을 가해서 높이를 구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하려면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설정해야 하는데 본 강좌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멀 맵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만들 나무 책상 같은 재질의 경우에는 요철 표현에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평평한 책상이니까요.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간혹 높이 구현이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바위산, 점자 보도블록 타일 이런 건 확실히 실제 메쉬가 높이에 맞게 변형이 돼야겠죠. 옆에서 봤는데 평면이면 어색하잖아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강좌 9강에서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에 대해서는 다뤄볼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론이 끝났네요. 지루한 내용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는 요놈은 이럴 때 쓰는구나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블렌더를 실행하고 PBR 텍스처를 직접 적용해봅시다. 먼저 블렌더 상단에 쉐이딩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쉐이딩 탭에서는 조금 더 텍스처링 하기에 적합한 UI를 제공합니다. 일단 머테리얼을 생성해봅시다. 방법은 지난 7강에서 했던 것처럼 프로퍼티스 탭에서 생성하셔도 되고 여기 중앙에 뉴 버튼을 눌러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테리얼 이름부터 우드로 바꿔주세요. 머테리얼을 생성했더니 블렌더 하단에 뭔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알고리즘 그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놈이 바로 노드 에디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측의 프로퍼티스 탭에서 머테리얼을 생성했었죠. 그거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드 에디터에서는 더 상세한 머테리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봅시다. 이렇게 휠 클릭으로 노드 에디터 화면을 패닝할 수 있고 휠을 굴리면 줌인 아웃이 가능합니다. 뷰포트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Principal BSDF 이걸 자세히 보시면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측 프로퍼티스 탭에서 설정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노드 에디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저희가 아까 다운받았던 PBR 텍스처 있죠? 그걸 여기에 불러올 겁니다. Shift A를 누르면 새로운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를 생성해 볼까요? 생성하면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편한 곳으로 이동한 뒤에 좌클릭으로 위치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오픈 버튼을 눌러서 아까 압축 풀었던 폴더로 간 뒤에 컬러 맵을 불러와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텍스처 노드에 컬러 옆에 점 하나 보이시죠? 이걸 소켓이라고 하는데 컬러 소켓을 보면 노란색입니다. 소켓은 같은 색상끼리 연결해야 합니다. 소켓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다른 소켓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컬러 맵을 불러왔죠. 컬러 맵을 머테리얼에 적용하려면 베이스 컬러 소켓과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해보니 뷰포트 상에 머테리얼에 적용됐습니다. 느낌 있죠? 하지만 컵과 접시에 비해서 텍스처의 스케일이 좀 큽니다. 이건 UV 매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닥 플레인을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면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U키를 누르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언랩을 눌러봅시다. 그리고 블렌더 좌측 하단에 있는 이 탭 보이시나요? 이 탭에 좌측 상단에 위치한 이 아이콘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UV 에디터를 선택해주세요. 잠깐 설명하자면 언랩으로 3D 오브젝트를 2D 전개도처럼 평면으로 자르고 UV 에디터를 통해서 텍스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창을 살짝 옆으로 늘려서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아까 저희가 적용했던 컬러 맵 이미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컬러 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뷰포트 상에서 플레인을 선택하면 UV 에디터에서도 선택한 부분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GRS를 사용하여 스케일을 조정하면 됩니다. UV 에디터에서 스케일을 조정하면 뷰포트에서도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보면서 스케일을 적절히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90도 회전을 하니까 이쪽 방향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맵들도 한번 불러와 볼까요? 그 전에 Shift D를 누르면 오브젝트를 복제할 수 있었죠? 이 기능을 노드 에디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맵을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볼까요? 노드가 복제되어 마우스를 따라옵니다. 적당한 위치에 커서를 두고 좌클릭을 하면 노드 복제가 완료됩니다. 자, 이번에는 러프니스 맵을 적용해 봅시다. 노드의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러프니스 맵을 열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컬러 맵과 달리 러프니스 맵은 색상 데이터가 아닙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러프니스 맵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흑백이죠. 따라서 노드의 하단에 있는 컬러 스페이스를 논 컬러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컬러 맵 이외에는 다 논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 소켓을 러프니스 소켓과 이어주세요. 아니 근데 아까 소켓은 같은 색상끼리 연결해야 한다면서요. 거짓말쟁이. 이건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같은 색상끼리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러프니스 맵은 그냥 연결해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걸 제가 궁금해서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오피셜은 아니고 제 생각이긴 한데 회색 소켓이 플로트형, 쉽게 말하면 숫자 값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러프니스 맵이 그레이스케일 방식으로 검은색부터 흰색까지의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여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노멀 맵을 적용해 봅시다. 이번에도 Shift D로 복제한 뒤 노멀 맵을 불러옵시다. 그리고 컬러 소켓과 노멀 소켓을 연결했는데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란색 소켓은 색상 값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 소켓은 벡터 값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변환이 필요하겠죠. 컨트롤 A를 누르고 벡터 노멀 맵을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컬러와 노멀 소켓 사이에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연결선에 노드를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중간에 삽입됩니다. 그리고 러프니스 맵과 마찬가지로 노멀 맵의 컬러 스페이스도 논 컬러로 바꿔주세요.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줌을 한번 빡세게 당기고 노멀 맵 노드의 스트렝스 값을 올려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멀 맵 적용 전, 적용 후를 비교해서 보면 텍스처에 확실히 깊이감이 생겼죠. 나이트의 연륜, 저 무게감이 화면 넘어서 저에게도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확인했으니 다시 값을 1로 돌려주겠습니다. 1이라는 값이 사실 좀 약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레이아웃으로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확실히 깊이감의 디테일이 생겼습니다. 50은 과하죠? 역시 뭐든 적당한 게 중요합니다. 뭐 조금 아쉽다 싶으시면 한 이 정도까지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취향 차이니까요. 만들고 보니 이제야 좀 자세가 나오죠? PBR 텍스처를 사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적인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강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분량상 모디파이어는 다음 9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보니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대부분 이론이어서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9강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걸로 빵과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최대한 블렌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설명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강에서 봐요. 그럼 이만.